안녕하세요. DS 인터페이스의 페이퍼 리뷰를 발표하게 된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유명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토픽 모델링 중에서도 코어런스를 향상시킨 새로운 토픽 모델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논문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본 논문을 소개하기 앞서서 토픽 모델링과 토픽 모델링의 기본 알고리즘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토픽 모델링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에서 각각의 텍스트 데이터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 각각의 주제는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여서 내가 가진 이 텍스트 데이터를 보다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이제 분석 기법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과 같이 5가지의 뉴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뉴스는 읽어보기 전까지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주제의 분포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토픽 모델링을 거치게 되면은 각각의 뉴스가 어떠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이 두 뉴스는 스포츠에 대한 주제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 이 세 개의 뉴스는 이코노믹에 대한 주제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각각의 뉴스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갈지, 어느 토픽에 속하는지, 어느 토픽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제안이 되어 왔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LSA와 LDA에 대해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SA 같은 경우에는 어, 비슷한 맥락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은 유사한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제안을 합니다. LSA는 이 문서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도큐먼트 텀 매트릭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도큐먼트 텀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때 분해되는 각각의 행렬들이 잠재 토픽과 문서 간의 관계, 토픽의 중요도, 그리고 토픽과 키워드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세 개의 매트릭스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LSA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하고 나서는 새로운 문서에 대해서 이 새로운 문서에 대해서 다시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도큐먼트 텀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에 대해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알고리즘 LDA가 나오게 됩니다. 이 LDA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작성될 때 작성자는 토픽과 그 토픽에 대한 키워드들을 생각을 하면서 작성한다 라고 하는 다음 세 가지 과정을 거치며 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며, 이를 역으로 추적을 하여서 토픽과 키워드들을 도출해내는 그러한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LDA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또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첫 번째는 토픽의 개수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토픽의 개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모든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 K의 토픽을 무작위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하나의 키워드씩 돌아가면서 어, 내가 하나의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그 키워드에 대한 토픽은 틀렸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키워드에 대한 토픽들은 모두 맞다라고 가정을 하여서, 그렇다면 나머지 키워드에 대한 토픽은 모두 다 맞다면 이 키워드에 대한 토픽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라고 하는 이제 어프로치를 바탕으로 하여서 어, 이러한 접근법을 수많은 횟수를 이제 이터레이션을 한 후에 수렴되는 결과값을 바탕으로 토픽 모델링 결과를 도출을 해내게 됩니다. 이 LDA와 LSA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문헌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레퍼런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명확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백오브워드 기반의 모델들은 모두 다 이제 어순이나 문맥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적인 정보를 고려할 수 없다라는 점과, 그리고 토픽의 개수 K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전문가 혹은 분석가의
주관에 맡겨야 된다는 점. 그리고 다음은 이런 문맥이나 의미를 고려를 하지 않다 보니까 도출이 된 이 토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토픽 간의 상호관계를 반영을 못한다거나 시간 정보를 반영할 수 없다거나 그리고 짧은 텍스트에 대해서는 낮은 성능을 보인다 라고 하는 이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이제 해결을 하고자 최근에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다양한 이제 접근법들이 있습니다. 이 접근법들을 모두 제가 여름방학에 공부를 해 보았는데요. 이 여름방학에 공부한 여러 가지 뭐 기법들 중에서도 오늘은 Combined Topic Modeling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Combined Topic Modeling 같은 경우에는 토픽 모델링 안에서도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어, 백오브 워즈의 벡터와 그리고 임베딩, 시멘틱 정보를 반영을 한 임베딩 벡터를 함께 고려를 한 이제 토픽 모델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LDA, 뭐 LSA, 프로덕트 LDA와 같은 백오브 워드 기반의 알고리즘들은 모두 토픽의 커리어런스가 낮아서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고 비일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 도출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으로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제안을 합니다. 이 컴바인 토픽 모델링에서는 백오브 워드의 벡터에 S버트를 활용해서 각각의 문서를 임베딩한 임베딩 벡터를 결합을 하여서 문맥을 고려를 하고자 하였고요.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 어프로치를 실제 다양한 데이터와 다양한 모델들 그리고 평가 기법들에 준하여서 질적인 평가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우측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은 S버트를 활용을 해서 각각의 문서에 대한 시멘틱 정보를 고려를 한 Contextualized Embedding 벡터를 이제 입력으로 하고요. 이와 병렬적으로 각각의 문서에 대한 백오브 워즈 벡터를 같이 입력을 합니다. 입력으로 할 때 두 벡터를 컨캣을 하여서 긴 디멘전을 가지는 많은 디멘전을 가지는 벡터로서 구성을 하고 이를 오토인코더의 입력으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오토인코더는 이렇게 긴 임베딩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임베딩 벡터로서 이제 프로젝션을 한 뒤 프로젝티드 벡터를 다시 컨텍 긴 벡터로서 복원을 시키는 그러한 과정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뮤와 이제 시그마 제곱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뮤는 각각의 토픽 어느 토픽에 이제 속할지를 나타내게 되고 분사는 이 토픽에 속할 확률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정말 긴 임베딩 벡터 10차원을 가지는 임베딩 벡터와 그리고 10차원을 가지는 백오브 워즈의 벡터를 컨캣해서 20차원의 벡터로서 만들고요. 이를 오토인코더 입력으로 하여서 만약에 3차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다가 투영을 한다면 프로젝션을 한다면 각각의 이 3차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 개의 차원이 각각의 토픽이 되는 거고요. 이에 대한 분산이 각각의 토픽에 들어갈 확률, 이 각각의 네, 밸류가 토픽에 들어갈 확률로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소된 레이턴트 벡터 스페이스의 벡터를 바탕으로 다시 백오브 워즈의 이 벡터를 복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각각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차원에 어떠한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지를 이제 다시 역으로 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에 대해서 실험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팅을 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뉴스그룹, 위키, 트위터, 그리고 구글 뉴스, 스택 오버플로우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고요. 각각의 데이터셋의 숫자를 제거를 하고 특수문자를 제거하고 불용어를 제거하고 빈도가 낮은 단어들을 제거하는 등의 포스트 프로세싱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인베딩을 시켜준다고 하였는데 인베딩을 할 때는 각각의 SNLI, MLLI, STSB와 같은 데이터로 각각의 파인튜닝이 된 로버타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한 이 매트릭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매트릭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Normalized Points-Wise Mutual Information과 External Word Embedding Topic Coherence 그리고 Inversion Rank Bias Overlap을 활용을 하였고요. 다음 5가지에 대한 LDA, MVDM, Product LDA, ETM, Meta LDA와 같은 모델들과의 성능 비교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세 개에 대한 매트릭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 Normalized Point-Wise Mutual Information 같은 경우에는 토픽을 구성할 때 상위에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 프리퀀시라던가 이제 그러한 이제 요소들을 바탕으로 이제 상위 10개의 토픽 키워드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데 10개의 키워드들이 서로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프리퀀시 기반으로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External Word Embedding Topic Coherence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같이 도출된 10개의 상위 10개의 인베딩 키워드 같은 경우에 키워드에서 각각의 키워드의 인베딩 벡터를 페어와이즈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여서 평균을 내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인버스드 랭킹 바이어스 오버랩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토픽 간의 상위 10개의 키워드들을 비교를 해서 프리퀀시로 비교를 해서 각각의 토픽들 간에 어느 정도 다이버시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우측에 있는 이제 표가 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hour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지금 볼드체로 보여 있는 것처럼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전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능표로는 각각의 토픽 수를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의 성능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토픽 수를 지정을 할 때는 뭐 25, 50, 75, 100, 150과 같은 이러한 이제 토픽 수를 이제 지정을 하였고요. 전 테이블에서는 5개의 모델에 대한 성능 비교를 모두 했는데 이번 표에 대해서는 각각의 이유를 바탕으로 하여서 MLDA와 AMLDA와의 성능 비교만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뭐 LDA와 MVDM 같은 경우에는 낮은 커리어런스를 보였다. ETM 같은 경우에는 짧은 텍스트에서 낮은 커리어런스를 보였다 등의 이제 이유들을 바탕으로 MLDA와의 이제 성능 비교를 하였고 이때 저기 대부분의 이제 결과에서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리뷰션과 리미테이션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컨트리뷰션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에 이 알고리즘에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프로덕 LDA가 있는데요. 이 프로덕 LDA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모델에서 S버트를 이용한 컨텍스처럴라이즈드 인베딩 벡터를 사용하지 않는 백오브 워즈의 인베딩 벡터만을 활용하는 이 프레임워크에서 이 S버트를 활용한 인베딩 벡터를 컨캣하는 것만으로도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되고 시멘틱 정보를 많이 고려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직관적이고 쉬운 그러한 이제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리미테이션으로는 따로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S버트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랭스에 리미테이션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리미테이션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리미테이션이 있을 것 같고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얼마나 상승될지 모르겠지만은
우선은 백오브 워즈만을 활용하는 프로덕트 LDA와 다르게 본 CTM 같은 경우에는 컨바인드 토픽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다 더 많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레퍼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